안녕하십니까. 기능점수 이론 강의를 맡은 공공사업대과 전문위원 최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 데이터 기능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능 측정 절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능 분석 절차는 논리적 테이블 단위의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테이블의 어플리케이션 경계 위치 속성에 따른 기능 점수 유형을 결정한 후에 각 유형별 난이도 기준을 적용하여 총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기능 점수 유형까지 식별하면 평균 복잡도를 이용하여 간이법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정통법으로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복잡도와 가중치를 계산하면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능은 데이터를 관리, 저장하는 대상으로서 테이블 구조 또는 파일 형태로 식별되며 데이터 기능 원론적 정의를 보면 데이터 기능은 사용자의 내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정의를 보면 사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내외부에서 구축 또는 연계되어지는 논리적인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의 기능으로 인식합니다. 데이터 기능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 정보란 측정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단위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로 언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인 배치 잡을 실행시키기 위한 시간 정보라든가 급여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일정을 설정하는 지급 주기상의 타이밍 정보를 말합니다. 사용자 식별 가능이란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한 프로세스와 데이터 그룹에 대해 정의된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란 측정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계되는 타 어플리케이션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된다라는 용어는 단위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확장, 수정, 갱신, 할당, 생성 등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능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능 유형은 해당 데이터 값이 측정 대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는가에 따라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로 구분됩니다. 내부 논리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유지되는 논리적 연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그룹을 말하며 내부 논리 파일의 주된 목적은 바운더리 내부에서 측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유지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그룹을 말합니다. 외부 연계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참조되는 논리적 연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그룹을 말하며 외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유지됩니다. 외부 연계 파일의 주된 목적은 바운드리 내부에서 측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참조, 즉 조회만 되는 데이터 그룹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밖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는 내부 논리 파일로 식별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을 식별하였다면 평균 복잡도를 이용하여 간이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능 유형을 식별하였다면 다음으로 각 데이터 기능에 대해 복잡도 가중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능 복잡도는 레코드 요소 유형과 데이터 요소 유형 두 개를 갖고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그럼 레코드 요소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요소 유형은 내부 논리 파일이나 외부 연계 파일 안에서 사용자가 식별 가능한 데이터 요소의 서브 그룹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적 서브 그룹은 사용자가 논리 파일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트랜잭션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그룹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등록 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사원 정보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선택되어야 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적 서브 그룹은 사용자가 논리 파일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트랜잭션에서 서브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등록 시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서브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물리적으로 4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하면 논리 파일은 1개이며 필수적 서브 그룹 2개, 즉 정규직 종업원, 비정규직 종업원, 그리고 부양가족 정보인 선택적 서브 그룹 1개로 총 3개의 RET가 됩니다. 데이터 기능 유형은 기능 식별 대상 테이블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비반복적인 유일한 필드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 시스템 사원 정보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물리적 테이블, 즉 직원 정보와 부양가족 정보 테이블이 존재할 때 이 두 개는 하나의 논리 파일로 식별해야 하며 RET는 직원 정보와 선택적 서브 그룹인 부양가족 정보 두 개를 측정합니다. DAT는 각 정보 테이블의 데이터 필드 수를 모두 합하면 되며 단 사원번호 키처럼 중복되는 필드는 하나만 측정합니다. RET와 DAT를 산정하였다면 ILF나 즉 내부 논리 파일이나 EIF 외부 연계 파일의 복잡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RET 개수와 DT 개수에 따라 복잡도가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결정되며 복잡도에 따라 가중치는 내부 논리 파일인 경우에는 낮음은 7점, 보통은 10점, 높음은 15점이 되며 외부 연계 파일은 낮음은 5점, 보통은 7점, 높음은 10점이 됩니다. 만약 사업 초기나 예산 수립 시 복잡도를 산정할 수 없다면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공지사항 정보에 대한 기능 점수를 산출한 예제이며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이용한 간이법 기능 점수와 RET와 DET를 이용하여 복잡도와 가중치를 적용한 상세법 기능 점수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첨부 정보는 선택적 서브 그룹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산정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프로세스의 실행을 통하여 ILF 또는 ERF에서 유지 또는 검색되고 사용자가 식별 가능하며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필드를 하나의 DT로 측정한다. 예시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1 여러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계정번호는 한 개의 DT로 측정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번호처럼 물리적으로 4개의 데이터 필드를 나눠졌다고 해도 4개의 필드를 데이터가 하나의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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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정보로
예시 1-2도 1-1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1-3은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DT라도 사용자 요구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 1-4는 동일한 필드가 중복일 때 한 번만 카운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시 1-5는 만약 월 매출을 나타내는 필드들이 12개 있고, 즉 1월부터 12월까지 필드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값이 존재할 때 물리적으로는 필드가 12개지만 논리적으로는 월을 나타내는 필드와 매출을 나타내는 필드 2개로 DET를 측정할 때는 2개로 측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같은 IRF 또는 ERF를 유지 또는 참조하되 각각 다른 DT를 유지 또는 참조한다면 각각은 관련되는 필드만을 각자의 DT로 측정한다. 예시 2-1은 어플리케이션 A는 주소 정보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그리고 우편번호에 대해 각각 필드별로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 별도로 식별하고, 어플리케이션 B는 주소 정보를 필드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모여 의미가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식별합니다.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 A는 5개의 DT로 측정하고 어플리케이션 B는 1개의 DT로 측정하면 됩니다. 3. 사용자의 요구로 다른 IRF 또는 EIP와의 관계 설정에 필요한 각각의 데이터 항목을 하나의 DT로 측정한다. 예제 3-1은 외부 키에 대한 설명과 외부 키도 1개의 DT로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제 3-2는 관계 설정에 따른 필드로 하나의 DT로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산정 시 DT 식별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랜잭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